네, 안녕하세요. 건강 톡톡 지킴이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평소에 잘 신경을 쓰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건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 또는 주간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오늘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팔꿈치 손 건강 전문의 정형외과 김지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까영! 교수님, 팔꿈치 터널 증후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 팔꿈치 터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안쪽에 보면은 딱딱한 뼈가 하나 만져지는데요. 네. 그 바로 뒤로 척골신경이 지나갑니다. 이제 이 척골신경은 이제 우리 팔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신경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감각을 관장을 하고, 우리가 굉장히 어떤 섬세한 동작을 할 때 쓰는 그런 손 안에 있는 그런 내재근들, 손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근육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신경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 질환들이 생기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팔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사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에 굉장히 가깝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네. 결국에는 팔꿈치를 90도 이상 구부린 채로 이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책상에 팔꿈치를 닿게 되면은 신경이 생각보다 그 피부에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바로 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팔을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 이렇게 눌리거나 아니면 팔을 90도 이상 오랜 기간 이렇게 구부린 채로 있게 되면은 네. 신경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머. 그래서 그런 신경이 늘어나는 손상을 장기간 받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손상돼서 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휴대폰 할 때 이렇게 많이 구부리고 맞습니다. 쓰죠. 그리고 이렇게 턱 괴는 턱 괴는 이런 습관들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시 자세히 좀 살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습관을 들이고 또 질환으로 연결이 될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그 손목 아래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어떤 저린 느낌, 또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감각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좀 병이 진행됐을 경우에 숟가락질을 하는데 어떤 뭐 음식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단추를 채우거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섬세한 동작이 과거에는 잘 됐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네.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내가 저림도 나타나고 평소에 잘 되던 것들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손목이 아니라 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네. 의심해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텐데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팔에서 이제 신경이 눌릴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요 손바닥 쪽에서 이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흔하게 이제 말초신경이 눌리는 그 질환이 네. 이제 주관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주관 증후군은 요 팔꿈치 안쪽 뒤쪽에서 이제 척골신경이 눌리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흔할 만큼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네. 질환이다. 맞습니다. 네. 자, 보통 그런데 팔꿈치가 아프면은 저는 뭐 이렇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 두 질환이랑은 좀 뭐 크게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우리가 감별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골프 엘보 혹은 내상과염이라고 하는 질환은 네. 요 안쪽에 그 부착을 하게 되는 이제 손목을 앞으로 구부린다든지 이제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회 내전시키는 근육이 부착하는 곳인데요. 네. 이제 그런 동작을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그 요 내상과에 붙는 힘줄이 이제 변성이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바로 뒤에 있는 그 신경에까지도 신경염이 생길 수 있어서 골프 엘보이지만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릴 수가 있어요. 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간 증후군,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 때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주간 증후군의 경우에는 요 딱딱한 뼈 뒤쪽이 이제 네. 좀 불편하게 되겠고 이제 뭐 골프 엘보우나 내상가염의 경우에는 네. 그 딱딱한 그 뼈 앞쪽 아. 그 부분이 이제 통증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의 부위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렇죠. 이제 증상은 비슷하지만 네. 원인이 좀 다르고 그 딱딱한 뼈가 아픈지 안 아픈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질환인지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제 네. 손바닥 쪽에서도 이렇게 1, 2, 세 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검지, 중지? 그리고 네 번째 절반 여기가 이제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되겠고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네. 네 번째 손가락의 요 바깥쪽 절반과 다섯 번째 손가락의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들으면서 이렇게 증상만 들어도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실 신체 부위가 손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감각이 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좀 저린 느낌이 든다. 이 정도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좀 잘 적응하고 지내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증상만 있다면은 사실 팔을 구부린 채로 오래 있는 걸 피한다든지 아니면은 요 팔꿈치 그 뒤쪽을 네. 딱딱한데 닿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 습관을 좀 바꿔준다든지 또 저린 증상에 대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네.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젓가락질하는 어떤 동작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단추 채우는 그런 동작에서 실제 그 힘이 빠져서 그런 동작이 안 될 때는 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작게 된 습관을 고치거나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좀 심할 경우에는 병원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감각신경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네. 그냥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힘이 빠지는 그런 운동신경 증상이 있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빨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교수님. 운동선수 분들 중에서도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 주간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팔을 네.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신경이 네. 앞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빠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약간 구부리게 되면은 신경이 이렇게 튕기면서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뭔가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뭔가 튕겨지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한 15%에서 20% 정도 그 느낌이 그 전해져요? 느낌이 나고 또 그러면서 좀 저린 증상이 음. 그러니까 이런 그 신경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동 선수 중에서도 네네. 팔꿈치를 너무 과도하게 이제 네. 쓰는 그런 선수들의 경우에는 뭐 테니스 이런- 선수라든지 탁구 선수. 맞습니다. 이렇게 상체 네. 라켓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신경이 이제 앞뒤로 빠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신경이 이제 마찰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운동선수분들이야 뭐 직업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장기간 팔을 90도 이상 구부린 채로 가령 이제 이렇게 하고 네. 팔베개를 하고 주무신다든지 저 무조건 이렇게 자는데. 네, 아니면 엎드려도 이렇게 팔을 이게- 구부린 채로 이렇게 어머. 오랜 기간 있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늘어나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고쳐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필요한 동작을 할 때 팔을 잠깐 구부리는 거는 괜찮지만 구부린 채로 어느 시간 일정 시간 이상 이렇게 있는 거는 신경에 좋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팔꿈치 안쪽이 딱딱한 바닥에 이렇게 네, 오랜 닿지 기간 않게. 닿는 것 이런 것도 피해야 될 습관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교수님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네. 스트레칭보다는 네. 만약에 이제 주간 증후군으로 인해서 팔에 힘이 빠졌을 때 요 손가락, 네. 손등뼈 사이사이 근육이 이제 빠지게 돼서 네. 손을 벌렸다 붙였다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근육들이 네. 사실 남아 있는 근육들을 좀 우리가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환자분들께는 책상에 손
이렇게 올리고. 바닥을 이렇게 대고 손을 모았다가 벌렸다가 이런 동작을 최대한 좀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제 가령 뻐근한데요, 선생님? 좀 뻐근한가요? 잘 안 하는 동작이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바이올린 하시는 음악가 분들도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그러네요. 구부린 채로 오래 있다 보면은 네. 또 이제 이제 그 척골 신경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는 그런 근육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힘이 빠져서 연주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벌렸다 붙였다 이런 네. 운동을 좀 권해드렸고 이제 그런 운동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회복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근육 강화 운동이죠. 네, 그런 뭐 강화 운동을 통해서도 또 예방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께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진단만 받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팔을 반복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많이 하는 거는 신경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좀 많이 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구부린 채로 오래 있는 것, 딱딱한 곳에 닿는 것 이런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 간간히 이제 본인의 근력이라든지 어떤 감각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사실 현 상태로만 유지만 된다면 굳이 추가적인 어떤 좀뭐 치료가 필요하진 않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힘이 빠지는 증상이 좀 생긴다. 점점 진행된다 이럴 네. 때는 뭐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술을 안 했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건강톡톡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잘 신경 쓰지 못했던 나의 팔꿈치를 잘 보호해주고 또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